천재투자TV입니다. 자, 바이오 인프라가 이제 금요일장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21% 급등을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팔았던 보유하고 계시든 간에 기분 좋은 하루였죠. 지난 9월 하순기에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사실 장기가 나락했던 종목이죠. 장기가 나락했다가 이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다가 이 상한가 한 방으로 급등을 만들었던 종목들. 시야로라 그러죠. 시야로 테마. 간간히 이제 불어오는 것이 이제 시야로 테마인데, 그죠? 시야로는 이제 의약품을 신약 개발할 때, 그런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라든가 바이오 업체, 혹은 건강기능식품 개발사라든가 이런 연구기관, 이런 그 업체들로부터 이제 그 임상 시험을 위탁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업체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이 그 화랑이 될 수가 없죠. 침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왜냐하면 금리가 고금리 상태이니까. 그죠?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고 연구 개발이죠.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익을 못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좀 어렵죠. 신약을 개발해서 그게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런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CRO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침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돈을 빌려다가 연구 개발을 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는 연구 개발 비용 투자를 했으나 나가는 이제 금융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약 개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CRO 시장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죠. 그럼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고금리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지는 않겠으나 이제는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지. 주가는 선행성을 띠는 게 이제 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바이오 인프라의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좋지 못해요. 작년도 올해 2분기까지 적자잖아요. 작년에는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미미하긴 하지만 결국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결국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신약 개발 시장도 좀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바이오 인프라의 CRO 시장 또한 확대될 가능성은 다시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거기다 주가가 장기가 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타 관련된 종목들보다 더욱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 그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탄탄매매로도 괜찮고,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아이빔 테크놀로지 지난 8월 달에 상장했던 종목이죠. 그죠? 상장 이후만 양봉 나오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종목들도 거래 바닥치고 올라가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단기로. 그렇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다시 이것이 얼마나 장기간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길게 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단기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단기형 종목으로 안성 맞춤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바이오 인프라. 다만 변동성이 심해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죠. 우리 상하가 간 다음날 많은 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상하가 가면 그 다음날 뭐 또 가는 줄 알고 쫓아갔다가 장대목 뭐 두드려 맞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뭐 일주일 정도 꼬라박으면은 잠도 못 주무시고 내 돈 돌리도 해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변동성은 올라가면 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간혹 가다가 연속 상한가로 급등을 하고 하는 종목분들의 흐름만 보고 내가 잡은 종목도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투자에 대한 원칙이 없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욕심만 많은 투자예요. 그런 매매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냥 깡통이 언제 나느냐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리길 단타용으로 괜찮다라고 했죠. 단타용으로 괜찮다 했는데, 단타 치는 사람이 만약 급등하나 그 다음날 또 쭉 나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 음봉 꼬라박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단타면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야 하는데 아주 짧게 개박살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매매하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단타 뭐 금방 녹아버립니다. 계좌가 아예. 내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고 그렇다면 CRO 시장도 죽어있던 침체되었던 CRO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중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앞으로 미래의 전망을 보고서 매수를 하고 쫓아갔다 하더라도 이건 더 간다라고 조정받다 하더라도 개무시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단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단타로 이제 급등했을 때 추격하는 것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을 잡고자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가까지는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사갔던 종가, 그죠? 그 다음날 시초가 이 정도까지 주중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단기 매매로 이제 매매해 볼 수 있는 가격권에 진입을 한다. 안 내려면 어떡하나요? 쭉 치고 올라가면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 가격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조정 들어온다 하면은 가격대는 다시 수정이 되고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그 시장 분위기라든가 거래량 추이, 그지요? 그리고 추세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가격이다. 10,000원 초반 혹은 전후 이 가격대를 기다렸다가 한번 이제 그 현재 가장 호가창 보면서 단기 매매 대응할 일이고, 저는 중장기용으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CRO 시장이 그 일단 어려움을 끝내고 그 좋아지는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갑자기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갑자기 팍 좋아지는 건 아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장기간 하락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자 이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하락 부분을 되돌리는, 추세를 되돌리는 정도의 반등, 이 정도로 보는 거지 여기서 중장기로 보는 부분들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로는 언제든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그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나 보네 하면서 손절가 딱 정해놓고 손절 커트하고 빠르게 커트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측면에서는 가능한 영역에 진입을 했다. 그전에 거래도 없어서 매매하기 어려웠다면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목균형표 그룹층 하단부에서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죠? 그 하단부 자리는 이때 횡보했던 이 구간 자리였죠. 막 지지하는 척 하다가 톡 깨져버렸죠. 그죠? 지지하다가 이탈한 자리는 올라왔을 때 다시 저항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기록했던 고가 부분, 이 부분은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다. 그죠?
그러면 조정받았을 기다려서 10,000원 전후 혹은 좀 더 조정이 들어와서 10,000원 언더 뭐 9,700원이나 8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잡는다라고 하면 예. 그럼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주식은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조정을 기다렸다가 단기 매매든 어떻든 잡았어요. 그래서 힘이 그렇게 내가 전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 고가 정도만 보자 이 정도까지만 그냥 뭐 10,000원에 잡아서 11,000원 10%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무슨 돌발 호재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오면 빵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고가에서 덥석 잡았다면은 중간에 하루 이틀 막 흔들려도 막 후달려가지고 그냥 남들은 이제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잡고 있는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잡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손길에 차고 나는 중에 급등하는 거 구경만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더더군다나 CRO 시장처럼 지금 현재 침체기에서 이제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섹터 그 군에 속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그냥 무작정 막 이제 어저께 급등했으니까 지난주에 급등하면 내가 봤으니까 또 가겠지 하고서 덥석덥석 물어버리면 그러다가 이제 고가 잡으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죠? 단타는 괜찮다 해놓고 쓸데없는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왔을 때 잡아서 또 물릴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제 말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 종목은 뭐 어떤 패턴이고 어느 정도 자리에서 잡으면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손절가 어느 정도 잡고 한다 그러면 수익 충분히 내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입 아프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주식 내공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덥석덥석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또 누구 얘기 듣고 덥석 잡아가지고 물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서 남 탓하고 여러분들 탓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잡으라 할 땐 안 잡고 꼭 급등하면 잡아서 물린 다음에 그 잡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추천했던 뭐 어떤 전문가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들 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본인 잘못입니다. 당연히. 주식은 철저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루트를 난 이제 잘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오르고 앱 다운받고 전국 최고수의 채팅 리딩 평생 무료로 받자. 뭐 이렇게 써있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한글로 오르고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 채팅 리딩이 이제 불가능했죠. 해졌죠.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그냥 카카오톡은 채팅 리딩방을 개설하는 순간 그냥 뭐 계정이 다 정지돼요. 그 리딩자가.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행여나 있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 없어질 거예요. 그 방은. 그죠? 그러다 저희 오르고에서 개발했어요. 이 채팅이 이거거든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이제 빨간 원안에 하얀 어설표 있는 앱이 뜹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로그인 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그 로그인만 하시면 여기 전국 최고의 전문가 24분께서 리딩을 하고 계세요. 이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매매 습관 그리고 종목 고르는 법 방법만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찍어드려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인프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자리 얼마나 좋은 매수 자리였어요. 조종 쫙 고점 찍고 밀렸다 음봉으로 내리고 양봉 음봉 내리고 11선에서 양봉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음봉을 눌렀을 때 저 같으면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이날 목요일은 휴일이었구나. 수요일날 바로 어제 급등하기 바로 직전 거래일 이 자리 딱 좋은 자리야. 모양도 딱 갖추고 이런 거 다 찍어드린다니까. 저기서 찍어가지고 한 20% 25%
먹어버리면 기분 째지는 거지.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수들은 저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등을 했는데 가격 조정과 동반해서 내려온 종목들 절대로 첫 번째 양봉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음 이런 패턴을 그리다가 쳐올리거든. 그죠? 100% 쳐올리는 건 아니고 양음 만들면서 물량들 다 떨궈내고 그 다음에 모양 완성시킨 다음에 쳐올리거든. 많은 분들이 급등한 다음에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옆으로 행보한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진짜 강한 종목들이에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잡주를 가지고 잡아놓고 가격 조정 받으면 싫고, 그죠? 그럼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오르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전문가 방에 입장하셔서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종목도 가격까지 콕 찍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매매에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기법, 모조리, 몽땅 다 찍어드리니까 들어가서 무료인데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오 인프라는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좋아졌어요. 이 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팍팍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 그런 어떤 실적, 회사의 성장성,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단기로 우리가 스케일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주가의 증권 방송에 너무나 그냥 길들여져 있어.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기업 가치가 얼마며 퍼가 얼마며, 아니 그게 밥 먹여주냐고.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사가지고 이제 그 손실인구에서 뭐 한 며칠만 지나도 뭐 1, 2주만 지나도 막 그냥 막 그냥 뭐 심장이 뭐 터질 것 같고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무슨 펌에 어쩌면 뭐 워런 버핏 어쩌면, 워런 버핏은 최소 10년이에요. 투자 기간이. 그런 사람들과 일반인들 투자자를 비교해 가지고 막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사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돈도 없고 자금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 쌈짓돈 가지고 어떻게든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재산 증식을 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뛰어든 거라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분들한테 뭐 되지도 않는 종목들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뭐 퍼가 얼마면 실질 같은 거 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더구나 바이오 기업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환경이 어떠냐,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금리 인하 됐다, 그런 사이클이다.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CRO 시장이 위축되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좋아진 환경으로 바뀔 기대감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다만 단기간에 상한가도 가고 20%대 30% 급등을 하는 하루 만에 그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럼 매수가만 잘 잡으면 매수 포인트만 잘 잡고 잘 참았다가 잘 노렸다가 잡으면 나도 하루 만에 20%도 먹고 30%도 먹고 할 수 있겠네. 재수 좋고 운 좋으면 뭐 2, 3일 만에 40% 50%도 그냥 먹을 수가 있겠네. 그죠? 그걸 노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 매매가 있는데 그런 매매를 해서 하는 사람들은 저런 매매하면 안 된다. 저거는 뭐 완전히 뭐 기업 가치도 무시하고 완전히 투기지 무슨 주식에 주식수야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할 줄 모르니까 맨 여기 나와 있는 이미 지나간 실적 가지고 실적이 어떠며 뭐 퍼가 어쩌며,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걔네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대충 끄적거리는 보고서 앞으로 전망이 어쩌면 떠드는 거, 나불거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매매 하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력이 부족한 내 쌈짓돈이
최소한 뭐 한 달, 두 달 계속 마이너스권이 20%, 30% 혹은 반토막 있어 봐봐.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그나마 영어에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뭐 어디서 뭐 은행권에서 뭐 혹은 뭐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 완전히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지. 그죠? 이자 돈 맨날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반드시 그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이 종목은. 그러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을 잡아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차 이 가격 10,000원 전후 말씀드렸죠. 그 다음 밀리면 다음 자리는 여기입니다. 9,500원 살짝 넘어 뭐 9,600원 500원에서 600원 사이 그 정도 자리. 그죠? 거기마저 밀려 이 자리까지 깨지면 밀리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있어요. 다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자 10,000원 전후 내려서 잡았어. 거기서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살살살 반등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그 종목은 센 거예요. 목표치를 더 높여 잡을 수가 있어. 근데 깨버렸어. 내려와서 9,500원, 600원까지 왔어. 또 잡았어요. 단가는 낮춰지겠죠? 근데 10,000원을 깨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럼 반등이 좀 약하겠네. 그때는 반등의 목표치를 600원, 700원에서 11,000원 사이 요 정도로 잡는 거고. 요 정도에 잡았는데 여기서 안 깨지고 반발이 시작되면 그 다음엔 11,000원 이상으로 잡는 거.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그죠? 더 밀려가지고 이제 9,000원 200원, 300원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더 추가 매수했어. 그럼 단가 이 정도로 낮춰지겠죠? 그때는 여기까지 밀렸던 것보다 더 약해진 거란 말이지. 예. 그럴 때는 목표치를 초기 매수했던 10,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뭐 조금이나마 수익 매도하고 나야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세력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 2차, 3차 혹은 좀 더 세분화하면 4차, 5차 정도까지 나눠서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라. 분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1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안 빠진다. 그러면 10,000원에 예를 들어 샀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서 안 빠지고 지지와 반등 시도하고 거래도 막 붙고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이 밑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더 위에서 잡는 거예요. 왜? 더 강한 종목이니까.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단가 낮춘 효과가 있는데 반등할 때 좀 약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정리를 해드리면 1차 10,000원 전후 1차 매수 자리, 2차 9,500원 600원 자리 2차 매수 자리, 3차 요 자리 9,000원 2, 3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매수하는 거다. 매수 잡아라. 그죠? 만약에 3차까지 매수가 다 됐다고 하면은 평균 단가는 뭐 대충 한 9,000원, 600원, 뭐 높으면 700원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3차까지 매수가 됐을 경우에 이 종목 반등 시에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10,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소폭이나마 이게 만족하고 매도하고 나와라. 그죠? 근데 1차 매수를 하고 1차 매수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루 이틀 쫙 분봉까지 봤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거래가 쫙쫙쫙쫙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10,000원 넘어가서 200원, 300원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목표가를 11,000원에서 11,500원 혹은 12,000원대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